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최근 하락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가 추측하는 가설 하나를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은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에서 25% 내외에서 놀면서 뭐 그런가 보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 시가총액 2위이자 그래도 블록체인에서 가장 많이 돈이자 담보로 쓰인다는 이 이더리움은 뭐 거의 웬만한 다른 알트코인처럼 꽤나 많이 폭락을 해 버렸는데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 제가 깊게 한번 추적해 본 결과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8월 5일자 기사로 거슬러 갑니다. 아시겠지만 블랙 먼데이였던 그때의 기사입니다. 그때 당시 주요 암호화폐 마켓 메이커들이 8월 3일 이후로 13만 개의 이더리움을 거래소에 입금을 하면서 팔았다더라.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랙 먼데이 8월 5일자에 있을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팩트는 그 전이죠. 8월 3일부터 5개의 마켓 메이커들이 모여서 거의 작당을 하듯이 13만 개의 이더리움을 팔아버렸다. 더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이제 분석 업체가 파악한 게 5곳이고요. 이때 당시에 역시 또 주말입니다. 주말에 낮은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뭐 냅다 이렇게 팔아버리니까 이더리움이 3,000달러에서 2,100달러까지 30%나 폭락을 합니다. 저도 이때 막 조금씩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조금 더 집중해서 들여다보면요. 주요 마켓 메이커들이 판 개수가 여기 나오죠. 가장 많이 판 친구가 윈터뮤트. 이때 당시만 47,000개를 팔았고요. 점프 트레이딩 36,000개, 뭐 플로우 트레이더스, GSR, 엠버그룹, 뭐 밑에는 뭐 그렇게 많이 팔진 않았지만 아무튼 이들 외에도 더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점프 트레이딩에 이어서 전문 벤처 캐피털이죠. 패러다임 역시 공격적인 이더리움 덤핑을 했었다. 아무튼 엄청나게 팔았다더라. 근데 이 기사를 정리를 하면요. 그 중에서도 마켓 메이커들이 8월 3일부터 거의 작당을 하고 매도를 했다더라. 이렇게 같이 주말에 팔아버리니까요. 분명히 이더리움을 팔아서 돈도 벌었겠지만 공매도도 분명히 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마켓 메이커는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어마어마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단타를 통해서 이 친구들과 대결을 해서 돈을 번다. 이건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원래 마켓 메이커가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짜고 치든, 뭐 공매도를 하든, 뭐 돈을 벌어서 현금을 확보하든, 여기까지는 이제 제 눈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과거에는요. 근데, 윈터뮤트라는 친구, 한 친구가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때 당시도 가장 많이 팔았는데, 이 친구들이 계속 팔더라. 왜 팔까? 뭐 거의 제 기억에 최근에 한 수십만 개 이더리움 들고 있었는데요. 거의 뭐 6천 개인가 5천 개가 남을 때까지 계속 팔아버리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이 친구들. 왜 파는 것일까? 그래서 좀 파고 들어가 봤는데요. 자, 여기서 토막 상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테라루나 망했던 거 다 기억나실 텐데 이때 당시에 권도영의 집이 불이 나고 있을 때 부채질을 하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번 부부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면 언론상에는 블랙락과 뭐 시타델이 짜고 치면서 이제 큰 돈을 벌었다더라. 뭐 그들은 아니라고 했었죠. 그러나 그들은 이제 큰 사자, 호랑이들인 거고요. 그 곁에 붙어서 돈을 번 하이에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 한 부부가 이제 그 윈터뮤트의 CEO와 그 아내 COO 그 부부가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자, 23년 4월 기사인데요. 아비트럼은 테라코인이다. 그리고 윈터뮤트는 제2의 FTX 되는 거 아니냐. 새로운 빌런이 등장했다고 하면서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오늘의 주제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아비트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예전 말씀드렸지만 마켓 메이커들이 워낙 세력이고 힘이 세기 때문에 각 코인 업체나 거래소들이 특혜를 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비트럼을 뭐 싸게 윈터뮤트에 많이 줬나 봅니다. 아무튼 윈터뮤트가 새로운 뭐 빌런이다, 악당이 될 수 있다. 이게 이 기사의 주제였고요. 이분이 그 뭐 가보웨이라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게보웨이인가 가보웨이인가 윈터뮤트의 CEO 그리고 이분이 이 CEO의 부부 이제 아내분 CEO인데요. 이분들이 이때 당시 무슨 행동을 했나 보시면 자 테라 붕괴 때 엄청난 재미를 봤다고 합니다. 자 테라 루나 붕괴할 22년 5월 당시에
테라와 루나의 차익 거래를 통해서 수천만 달러의 이익을 챙겼다더라. 어떻게 돈을 벌었는 거 봤더니 자, 1달러로 패깅이 돼야 되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요거를 이제 누군가 공격을 하니까 엄청 떨어졌겠죠. 그래서 1달러짜리가 0.8달러가 돼버린 거죠. 요거를 사고 당시에 1달러 하는 루나로 교환한 뒤 루나를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UST 코인을 싸게 사서 이제 루나 코인 비싸게 팔고 이거를 언제까지 했느냐? UST 코인이 0.1달러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했다. 야, 이 정말 잔인한 거죠. 이 죽어가고 있는 코인 여기에 뭐 거의 기름을 부어버린 건데요. 1달러로 가야 되는 게 0.1달러로 공격받을 때까지 하이에나처럼 물어뜯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지어 더 잔인하냐면요. 심지어 유동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윈터뮤트에 수백만 달러의 UST를 대출해준 이제 권도영의 지원을 받고, 그러니까 권도영의 입장에서는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마켓 메이커들이 호가창을 또 채워줘야지 사람들이 사고 팔면서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켓 메이커가 권도영의 돈을 빌려받고 오히려 권도영의 집에 불을 질렀다. 뭐 나를 믿는 이 권도영 집에 정말 기름을 뿌려버린 거죠. 완전 공매도를 치면서 권도영 집을 무너뜨렸다. 이게 마켓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타로 막 호가창 파닥파닥 할 때 이들과 싸우는 건 뭐 필패다. 한번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런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윈터뮤트가 최근에 굉장히 수상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까지 치면서 지금 냅다 던지고 있거든요. 왜 제가 거짓말을 쳤냐 했냐면 자, 8월 8일자 기사인데요. 마켓메이커 윈터뮤트의 CEO가 나 이더리움 엄청 사고 있어. 8월 8일자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보셨지만 8월 3일, 4일, 5일 이때도 이더리움 많이 팔았고요. 그 뒤에도 냅다 팔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지금 뻥을 친 겁니다. 최근에 이더리움을 매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보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이제 트위터에서 한 뭐 분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OTC 장외에서 사고 파는 거냐 아니면 거래소에서 하는 거냐? 왜냐하면 거래소에서 사거나 팔면 가격이 완전 널뛰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알려달라. 뭐 이 거래소에서 사면 사실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가해보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거 무슨 차이 있는데 신경 꺼라. 네가 무슨 상관이냐? 장외에서 하든 거래소에다 하든 내 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최근 것만 가져왔습니다. 최근 거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윈터뮤트만 치면 냅다 이더리움을 팔기 시작합니다. 8월 28일 4,900만 달러, 8월 28일 3,600만 달러, 1,300만 달러, 2,000만 달러, 1,500만 달러 뭐 거의 그냥 지구가 멸망하듯이 들고 있는 모든 재산에 이더리움을 다 갖다 바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한다면서 자꾸 팔고 있죠. 게다가 또 하나 수상한 게 있습니다. 자, 이건 7월 한 19일자 뭐 그 정도 되는 기사인데요. 윈터뮤트가 자, 텐센트 뭐 중국의 큰 회사죠. 여기로부터 펀드를 모집하고 있다. 돈을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다. 텐센트뿐만 아닙니다. 다른 인베스터도 있는데 최대 100만 1000만억, 3억 달러나 되는 많은 돈을 지금 투자 유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하나 가설은 사라지는 겁니다. 윈터뮤트가 어려워서 이걸 파는 거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윈터뮤트의 경우는 어려운 경우는요. 텐센트가 돈을 안 빌려주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뭔가 지금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게 지금 어려워서 파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더리움 많이 팔았었죠. 현금 확보했습니다. 공매도도 쳤을 거라 봅니다. 물론 뭐 나타나진 않지만요. 그리고 자금 조달까지 텐센트나 여러 기업들로부터 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자, 그 답은요. 그들의 직업인 마켓 메이커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긴 하는데 제가 잘 한번 그래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들이 과거에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를 보면 나타나겠죠. 21년 말까지는 호황기였습니다. 근데 22년부터 23년은 이제 하락과 상승을 준비하는 뭐 준비기라고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당시 벌 수 있는 전략은 다른데요. 자, 제가 조금 어려워진다 했었죠. 좀 난잡하긴 한데 그래도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위의 차트는 이더리움의 주봉 차트입니다.
자, 이더리움 가격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은 윈터뮤트의 이제 과거에 들고 있는 물량, 어떤 코인을 얼만큼 들고 있냐가 나타나는데, 자, 한번, 뭐, 많이 생각할 게 없습니다.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남색, 이 부분은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핑크색은 랩을 씌운 이제 WE더고요. 초록색은 스테이블 코인, USD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요때 선을 그었습니다. 요때가 21년 뭐 11월쯤 되는 그 상승기 끝나는 그때 선을 그었어요. 자, 상승기잖아요. 이더리움의 상승기에 그들의 전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냥 길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사서 보유를 하면 된다. 이게 전체가 다 이더리움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 세계에서는요. 그냥 이더리움이 돈입니다. 그냥 가장 많이 쓰이는 돈이에요. 자, 상승할 때는 이더리움을 그냥 계속 사서 바이 앤 홀드만 하면 됩니다. 이게 그들의 전략이죠. 자, 근데 하락기가 찾아왔네요. 22년부터 뭐 23년 가기 직전 이 하락기엔 어떤 전략을 보였느냐? 굉장히 신기하게도 바로 이더리움을 팔아버리는 게 아닙니다. 자, 이더리움 가격이 좀 이렇게 개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다가 테라루나가 터져서 이때 이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자, 이더리움은 거의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하락기에도 불구하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나오긴 했고 요 밑에 이 분홍색이 나오는 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알트코인 팔았다는 얘기인데요. 뭐 이게 좀 설명이 길어지니까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락기를 지나 준비기. 저는 이게 지금의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준비기에 어떤 행동을 했었냐? 이때가요. 22년도 뭐 9월, 10월 이럴 때입니다. 9월, 10월 하다가 이제 이때 FTX가 와서 엄청난 바닥을 찍었는데 이 9월, 10월 때 무슨 사건들이 있었냐면요. 제가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22년 9월, 10월에는요. 뉴스에 팔았어야 됐다. 이때 당시 머지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요. POW에서 POS로 전환이 됐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과 비슷한 거죠. 이더리움 ETF 뉴스에 팔았어야 됐다. 이때 당시 머지에 팔았어야 됐다. 이 뉴스가 지배적이었고요. 뭐 지금보다는 훨씬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죠. POS로 바뀌었으니까 SEC가 규제를 엄청나게 할 것이다. 뭐 딴지를 걸겠죠. 뭐 스테이킹 이자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신규 이더리움 주소가 뭐 반토막이 났다. 누가 엄청 팔더라. 지금보다도 훨씬 암울했던 이 상황에 윈터뮤트의 전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렇게 많던 하락장에도 버티던 이더리움이요. 순식간에 땅굴로 파고 들어갑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더리움 이 남색 개수가요. 꽝꽝꽝 줄어들어서 마치 지금 정말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 때랑 똑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죠. 이더리움 개수가 완전 지하로 뚫고 들어가고 없어요, 아예. 그러면 이때 당시에 뭐가 그 자리를 채웠느냐? 이때 스테이블 코인이 자리를 채웠고요. 또 핑크색의 W 이더, 랩을 씌운 이더리움이 이 자리를 채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잘 아시죠? 뭐 쉽게 말하면 현금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이 W 이더는 왜 챙긴 거냐? 뭐 이더리움이랑 사실 1대1 교환이 되고 비슷한 거긴 한데요. 제가 그거 좀 설명을 들어가면, 자, 이더리움이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뭐 코인이고 이 세계의 돈인 건 맞는데요.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ERC20라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고속도로를 타려면요. ERC20라는 이 법을 표준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더리움이 나오고 나서 ERC20라는 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고속도로를 타려고 해도요. 나 이더리움인데 ERC20를 이더리움이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나온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요건 이더리움 나오고 뒤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준의 법을 따르고 고속도로를 타려면 이더리움조차도 랩을 씌워야 됩니다. 그래야 왔다 갔다 하기 편해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참치를 통조림으로 만든 겁니다. 좀 여기저기 운반하기 편하게. 그래서 W 이더가 결국 어떤 의미냐면요. 유동성을 엄청나게 높입니다. 담보물로도 잘 쓰이고요. 디파이에도 잘 쓰이고 속도도 빨라지고 수수료는 싸지고 그래서 이거는 거의 준현금이다. 스테이블 코인에 가깝다. 이더리움보다 훨씬 쓸모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결국에는 확보를 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든 W 이더든.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더리움을 뭐 비단 윈터뮤트만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더리움을 엄청나게 많이 팔고
USDT 이제 총알을 확보 중이다. W 이더를 확보 중이라는 뉴스나 데이터는 제가 아직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뉴스는 많이 보셨겠지만 너도 나도 스테이블 코인 많이 발행을 하고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8월 31일자 기사였는데 이때 당시도 날개편은 스테이블 코인 국내 수요도 폭발을 하고 제가 저번에 시가총액이 뭐 테라 루나대를 뚫고 올라갔다. 이런 것도 소개를 해드렸었죠. 게다가 국내 거래소에서도 USDT에 이어서 USDC 스테이블 코인 상장을 업비트에서 한 것도 이 이유입니다. 왜냐면요, 원화는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고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도 준비를 해야겠죠. 뭐 국제적으로 마켓 메이커도 이렇게 모셔와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이유상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폭발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요,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과거에 여기 패턴에서 나타났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했는지는 뭐 비트든 이더든 엄청나게 올라갔었잖아요. 결국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알트코인을 살려고 모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이더리움을 포함한 여기 기억나시죠? 알트코인, 이더리움 조금씩 올라갔던 거. 알트코인 일단 사고요. 분명히 이 친구들은 레버리지를 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빌미로 투자를 알트에 할 거고요. 레버리지 당연히 쓰고요. 게다가 이들의 원래 직업은 투자도 물론 하겠지만 마켓 메이커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 17년이나 21년에 상승장이 오면 우리 호가창 파닥파닥 하는 거 기억나시죠? 이거 뭐 누르려고 해도 막 왔다 갔다 해서 누를 수도 없는 그 호가창을 이제 이들이 가득 메워주고 이 단타를 치면서 개미들을 현란한 드리블로 이제 뭐 거의 털어버릴 텐데요. 그거를 하려면 당연히 총알이 많이 있어야겠죠.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모아야 한다. 그래서 상승장에 이 호가창을 가득 태우면서 현란한 드리블을 위한 마켓 메이커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결론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올해 초에 우리 비트코인 ETF 덕분에 야, 이번엔 상승장이 땡겨졌구나. 그리고 앞으로 큰 하락은 더 이상 없다. 여러 말들이 많았지만요. 결국은 올해 이 흰색의 비트코인 가격은 이게 16년 파란색 가격과 20년도의 초록색 가격을 그냥 어김없이 만나버렸습니다. 그냥 조금 좋았었죠. 결국은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순리대로 간다면 지금은 상승 전에 준비 단계이므로 조금만 인내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